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르코의 생존연애 111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내용은 미소님 무료연애 진단에 12월 9일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자, 이거는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사연을 쭉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재회 문제고요. 예. 나이는 35살, 전문직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 인사 드려요. 미루코님 강의를 매일 보면서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처음보다는 좋아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루코님을 알게 된 건 요 근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자, 구 남친과는 현재 헤어진 지 한 4개월째이고 사내연애에 심지어 같은 부서라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11월 26일 카톡으로 상담 1회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제가 너무 상담을 많이 해서요. 이거 하나하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기억이 날 것 같고요.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특별히 크게 싸운 적은 없었고요.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다른 여자분과 만남이 있었고 헤어지기 3일 전 저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후 몇 시간 대화 끝에 제 앞에서 그 여자분과 정리를 하였으나 3일 후 자신의 상황과 함께 이별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상담해 주실 때 그 사람과의 재회는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현재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사정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결혼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자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분 만나면서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예. 헤어진 후 중간중간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건 미안해서 준 것 같다며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고 하셔서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는 물음에 15일이나 한 달 뒤에나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전 헤어진 후 미루코님의 강의를 보면서 다행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지 않아도 특별한 감정 동요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도 얼굴을 보게 되면 다른 남자 직원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라고 하셨거든요. 헤어진 후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눈도 못 마주치고 기분이 다운되는 날은 말도 걸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요. 미르코님께서 감정이 남아있는 걸로 보일 수 있다면서 멘탈 부여잡고 지내다 보니 현재는 감정이 사라진 건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라고 마음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피식 웃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다른 직원 대할 때랑 똑같이 해맑게 웃으며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제가 불편한지 눈도 안 마주치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져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그랬는데 예. 아직도 미안한 건가? 카톡 상담 시 코치님께서는 이 남자는 마음도 약해 빠졌고 멘탈도 단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행동하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연락도 먼저 일도 안 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자꾸 벽을 쳐요. 일할 때 불편하게 교대 근무라 얼굴 마주치는 시간이 길지는 않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가끔 퇴근할 때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머뭇거리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3일 전에 카톡 연락이 왔습니다. 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야,
이게 대박인 거죠. 이게 이래서 이제 상담을 올렸군요. 예. 그러던 중, 이거 봐요. 여러분들 뭐 맨날 연락 안 온다 그래도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와요. 예. 응? 자, 그러던 중 3일 전 카톡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한 지 한 9일 만에 연락이 왔대요. 자, 카톡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톡 내용이에요. 예. 구남친이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1시간 후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소님이 뭐가? 그랬더니 3시간 후에 전부 다 아니다 그러고선 6시간 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예. 이거예요.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카톡을 끝냈고요. 저한테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나봐요. 일단 제 톡은 읽고 싶더라고요. 읽고 싶는 게 아니라, 힘내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답장을 할 필요는 없었던 카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읽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직장에서 얼굴을 봤는데 더 피하더라고요.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거참.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에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건 내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미루코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새겨놓은 터라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루코님 조언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심리를 알아봤자 제 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궁금한 점은요. 조금 첫 번째 좀 우리 미소님이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질문 첫 번째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할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자친구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네, 남자친구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요, 어떤 이유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머니 밥상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밥상을 차려주고 맨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밥그릇을 들고 여러분 입에다가 밥을 쑤셔 넣으려고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지? 먹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들이 왜 이런 식으로 피하지? 라고 이제 엄마는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거지, 감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상황 안에 그냥 어떤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은요, 사실 이 남자도 잘 몰라요. 이 남자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남자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남자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아마 이런 거겠죠. 막상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기는 했는데 막상 떠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딱 이 남자의 정확한 감정 상태입니다. 예, 이 남자는요 단순히 카오스, 혼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카오스, 혼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막상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아쉽고, 이거 잡아야 되는지 또 잡자니 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않고, 이게 또 이성적으로는 이 남자분이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혼할 상황도 안 되고 이거 붙잡으면 안 된다고 이 머릿속으로는 100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면의 세계에서는 본능적으로는 붙잡으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내면에서는.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이성과 본능이 싸우겠죠. 근데 사실 본능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이성보다 본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이성으로 이걸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이지 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남자친구의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예. 아주 개인적인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전쟁 같은 걸 갖다가 이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 미소님이 뭘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가만히만 있으시면 돼요. 예. 얘가 뭔가 싸우다가 뭔가 결판이 나겠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또 지침을 제가 드리면 돼요. 예. 아니 지금 너무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은빛진주님도 그렇고 미소님도 그렇고 상대방 반응에 여러분들 내가 맨날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강의해드렸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넘버원으로 하는 행동이 상대방 눈치 보고요. 반응 살피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 궁금해하고요. 공통적인 행동들이에요. 예.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연애를 못하게 돼요. 예. 아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방송해드렸지만 내가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여자친구 감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맨날 살펴가면서 하면은 여자친구가 그 데이트가 되게 스릴을 넘치겠습니까?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하는데 야 너 어때? 좋아? 어때? 너 좋아하는 파스타집 데리고 갔어. 어때? 좋아? 마음에 들어? 맨날 이런 거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면 눈치 보고, 막 눈치 보면서, 너 괜찮아? 어때? 뭐 이러면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 느낌을 갖다가 남자친구에게 선사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방송을 방송을 보면서 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은요, 그냥, 그런 반응을 살피는 행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살피는 행동이 망치는 거예요. 예. 물론, 은빛진주님 뭘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마세요. 예.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응을 살피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미소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소님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이 남자가 뭐 내가 보기에는 카오스 혼돈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 남자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뭘 반응에 따라서 뭘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안정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둬야지. 그죠? 안정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둔 다음에 내 전략이 뭔지 아시죠? 안정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됐을 때 내가 한번 또 던져봐.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못 있게 만들고 계속 혼란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남자가 카오스 혼돈 상태가 야기된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분이 이성적으로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꾹 누르고 있지만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꾹 누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최대한 공이 물 위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 고무공을 갖다가 물속으로 꾹 집어넣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힘들지만 견딜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익숙해졌을 쯤에 내가 한번 또 보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낸다던가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다라는 그 연락을 해봐. 그러면 이 본능이 부글부글 끓다가 또 텅 튀어 오르겠죠. 이 괴로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 남자의 인생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이 남자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연락을 하게 되면 걔는 차단을 해버리면 차라리 가치를 낮게 평가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는데 상대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기도 더 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아니면은 또 상대방을 갖다가 잊으려고 하는데 차단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나마 또 편하니까. 응?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매달리게 되면요,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아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일단 충분히
충분히 이제 반응이 나올,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연락을 또 보낼 거예요. 얘가 평온을 찾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예. 평온을 못 찾으면은 얘가 나를 찾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누구야, 미소님도 그렇고 아까 누구야, 예, 진주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이 친구들이 평온을 찾을 때까지 일단 내버려 둬야 돼요. 예. 내버려 뒀다가 충분히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또 건드려 보는 거죠. 예. 응? 그러면 되지. 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얘 좀 평온 찾았다 싶으면 또 연락하고, 평온 찾았다 싶으면 또 연락하고. 얘가 딴 여자 만날 수 있겠어요? 미쳐버리죠. 딴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그 딴 여자를 만나는 건요, 이런 것과는 관계가,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딴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만나는 거는 작업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거면은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났을 거면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 문제지, 우리 미소님이나 은빛진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어. 연결점이 없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되게 상식적인 문제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기술을 알려줬어. A라는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이 기술만 쓰면은 여자를 꼬실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이 기술만 쓰면 여자를 꼬실 수도 있고, 내가 해봤더니 진짜 여자를 꼬실 수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술 안 쓸 거예요? 기술 쓰죠. 예. 기술 쓴다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한 거고,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예. 한 달 기다리는 동안 먼저 연락이 올 땐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 달 될 때쯤 제가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죠. 예. 한 달 기다리는 동안 먼저 연락이 오면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 피하시지 마시고요, 연락 받으세요. 예. 왜 연락을 피합니까? 그 대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오래 길게 뽑지 말라고 했죠.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나중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연락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먼저 져주는 연습을 꼭 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재회를 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요, 연애를 하실 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사귀거나 여자친구 사귈 때 있죠. 계속 연락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 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건요, 항상 옆에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행동은요,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머니 밥상이라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야. 항상 내 옆에, 내가 원할 때, 내가 딱 손을 뻗었을 때 항상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요, 안 달라지 않아요. 절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손을 딱 뻗었는데 그게 딱 있어. 그러면 안심. 한번 손을 딱 뻗어봤는데 그 물건이 앞에 있어. 안심. 항상 여기 있구나 라고 안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때요? 그 거리에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가 계속 옆에 있다라는 걸 막 확인시켜 주려고 막 환장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냥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요, 진짜 여러분들의 매력을 점점 떨어뜨리는 행동이 돼버려요. 예. 네. 아무튼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주되 짧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근데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연락 줄게 하고서는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항상 기다리게 하는 연습을 갖다가 시켜야 돼요. 예. 기다리게 만들고 나서 이제 또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해야죠.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처음에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 시키는지 아세요? 예. 기다리게 해야지. 예. 강아지 처음에 딱 훈련시킬 때 기다리는 것부터 시켜요. 기다려. 이죠. 예. 손 이거보다도 기다려.
먹이를 주고 기다려 한 다음에 잘했어 하고서 딱 이게 먹이를 바로 주지 않고 기다렸다 주는 거예요. 이 연습을 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예, 내가 바로 얘가 막 땡깡 피우고 막 버릇없게 했을 때 이게 이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하고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질 때 그때 먹이를 하나 딱 던져주고 인내심을 가졌을 때 먹이를 딱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성욕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되게 본능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여자랑 남자랑 성욕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취할 때 당장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트가 하고 이 데이트를 잘 이끌어 나가야지 그런 먹이를 준다라는 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본인을 계속 데이트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데이트 과정에서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이 마지막 이 먹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더 노력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이제 뭐 여자친구가 뭘 원할 때 막 바로바로 해주는 것보다도 해주긴 해줄 텐데 바로가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해주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주고 좀 기다렸다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야지. 여자분들은 이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는 얘가 막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성관계를 잠자리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주긴 줘도 돼. 이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주긴 주되 걔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줄 텐데 이거 우리 밥을 먹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학습을 시켜줘야지. 예. 우리 미소님도 이런 거야. 그래서 미소님도 그런 거야. 이건 무조건 연락을 갖다가 무조건 받아주면 되고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만, 응? 이건 뭐 연락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되게 초점이 벗어난 의문을 던지는 거야. 이거는, 응? 초점을 벗어난 의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진짜. 응? 해줘도 돼. 연락을 받아줘도 돼. 근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해주지만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이따가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연락할게. 라고 해서 내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고. 내가 며칠 있다가 연락을 해주고 기다리게 했다가 연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예,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은 연애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응? 진짜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응? 그리고 내가 이것과는 별개로 내가 시간 될 때만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 연락이 온 이후로부터 한 10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죠. 그죠? 예. 근데 얘가 계속 왜냐면 왜 그렇게 연락이 온 이후에 10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하냐면 얘가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을 내가 10일 정도 놔두면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로바로 연락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걔가 약간 잊혀질 때쯤 먹이를 던져줘가지고 걔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만 만들면 되지. 예.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바로 뭐 내가 걔한테 막 잘 대응을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도 메타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강아지가 나를 싫어할까봐 겁내거나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갈까봐 겁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강아지를 트레이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야생개를 갖다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으려면은 야생개가 떠나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예. 예. 강아지가 야생개를 들개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킬 때는 들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 알고서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그죠? 예. 알겠죠? 예.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미소님 다음에 무님 사연님, 무님 어저께 들어오셨는데, 오늘 안 들어왔나 봐요. 예. 무님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날 올라온 사연이고요. 무료연애 진단에 제목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채팅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상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무입니다. 일주일쯤 전에 전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와서 일주일쯤 뒤에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영화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차가운 반응을 보여서 카톡 내용을 올리고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렸는데요. 전에는 전 여자친구가 먼저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제가 영화를 보자고 했더니 너는 썸녀랑 보라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되어버리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2, 3일이 지나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썸남 사진과 상태 메시지에 썸남 이니셜과 하트가 올라오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남친이 되었는지 디데이를 올렸네요. 사연과 카톡 내용은 미루코님에게 보여드렸을 때는 제가 연락하는 누나가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고 전 여자친구 멘탈이 많이 약하고 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락도 오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생겨서 얼마 못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일관되게 저를 끊어내고 새 남자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자고 연락을 했을 땐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 때문이던지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저를 거절했으니 더 이상 한동안 연락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들지 않고요. 또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제는 프로필을 봐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 무님 전 여자친구는 안쓰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응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갈등 때리다가 만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내가 다른 썸녀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고서 새로운 썸남을 만난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아니 내가 사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반응을 살펴가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진짜 한심한 거죠. 자, 제가 먼저 연락을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연락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미루코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해볼만 할까요? 저는요, 저도 무님이 정확히 저한테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무님이 문제가 아니라 무님의 전 여자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좀 더 감정이 쿨해졌을 때 연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2달은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 상대방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쿨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은 맨날 미련이 남으면 지금 당장 뭐 골든타임이니까 붙잡아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제외업체에서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려면요 좀 쿨한 관계가 돼야지 만나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상황마다 내가 지침을 좀 다르게 내드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쿨해져야 만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엄마랑 내가 싸웠는데 당장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내가 감정도 풀리고 또 내가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엄마 제가 그때는 좀 너무했죠 라고 얘기하면서 좀 쿨하게 다가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다가갔는데 엄마가 그래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그때 너 불효막심하게 그렇게 대들었어? 막 이렇게 저한테 아직도 내가 3개월이 지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화해가 될까요? 정상적인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사이가 내가 서로가 좀 쿨해지지 못하면요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다시 가도 예전 문제 꺼내고 야 너 그때 뭐 이랬었는데 나 아직도 뭐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관계 야 그러면은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 너 그렇게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너 만나는 거 되게 불편해. 그러면 나중에 또 너 좀 괜찮아지면 그때나 보자, 마음 괜찮아지면 그때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나에 대해서 쿨하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준비 상태가 돼야겠죠. 예. 응?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은 버섯전골님 사연인데, 오늘 버섯전골님 맨날 들어오셨나요? 모르겠네요. 12월 9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연애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 제목은 두 번째 무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버섯전골님이 두 번째나 됐나봐요. 네. 자, 버섯전골님이 약간 그것도 있어요. 화면, 카톡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카톡 내용을 갖다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무료 상담이 94화, 예. 이후에 저는 11월 26일날 미루코쌤과 전화 상담을 하였고, 전 여자친구와 12월 24일 만나는 약속이 있어서 상담을 받았고, 예, 미루코 선생님의 조언으로 제가 먼저 카톡을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12월 4일날 카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톡을 하기까지 기다리며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할지 계속 생각을 해보았고, 제가 선장으로서 너무 부족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미르코쌤의 강의를 떠올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상 12월 4일이 되니까 카톡을 보낼까 말까 솔직히 좀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래도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 카톡 내용은 이거예요. 버섯종골님이 잘 지내? 이렇게 보냈더니 상대방이 그냥 뭐 그렇지 뭐 넌? 그랬더니 무던하게 지내. 저녁은 먹었어? 어제 안 먹었다. 밥은 챙겨 먹고 있어? 이렇게 여자친구분이 또 물어보기도 하네요, 바로. 예. 응, 잘 먹고 있어. 또 연락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됐대요. 예. 뭐 좋은데요, 반응은? 예. 상대방의 반응을 보았을 때 뭔가 더 저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고, 제가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2월 7일 제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굿모닝 이렇게 보냈고 상대방이 응응 좋은 아침 되게 반응이 좋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 예, 좋은 아침 그래서 공부 중이야?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었어. 이제 밥 먹으려고. 그래서 버섯종골님이 그랬구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해봤어.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지? 학교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받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을 또 보여드릴게요. 예. 전화 내용 이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 중이었어? 응, 공부하고 있었어. 통화 가능해? 괜찮대요. 예. 통화 가능하냐고는 안 물어봐도 돼요. 이제 나중에 작업을 좀 잘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차한 얘기는 딱히 물어보지 않는 그런 센스. 지금은 이제 작업 능력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을 빼세요. 예. 이미 전화를 했는데 통화 가능해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미 아까 전에 카톡에서 물어봤으니까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면은 별로 그냥 썩 좋지가 않아요. 예. 여러 번 확인을 받지 마십시오. 예. 예. 알았어요. 지금은 아직 그럼 작업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랬다고 치고, 예. 아무튼, 반응은 좋아요. 예, 반응은 좋아, 반응은. 응, 괜찮아. 밥 맛있게 먹었어? 그랬더니, 누구랑 먹었어? 버섯전골이는 점심 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안 먹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대요. 그냥 안 먹었어. 그랬더니 왜 아직 안 먹었어? 그러니까 간식이 이것저것 먹어서 배고프지 않아. 근데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네. 아니야, 항상
같은 그런 증상 있잖아. 공부는 잘 되고 그냥저냥 그래. 뭐가 그냥저냥이야. 그냥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쉬면서 할 때도 있고 그래. 그렇구나. 목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이만 끊을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이 없어요.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만 끊을게 하고서 6분 정도 통화하고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요때 제가 보기에는 버섯종골님 이때는 그냥 데이트 약속을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았는데 굳이 이거 목소리만 물론 목적성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카톡을 남겼죠. 예, 보통 두 번째 연락을 할 때는 데이트의 빌미 정도는 잡아요. 예를 들어서 밥 안 먹고 있다 그러면 야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대화 내용이 약간 진부하다고 할까? 버섯종골님의 이 전화 통화 내용이 약간 진부한 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뭐 먹고 싶은 것도 어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야 갑자기 너 밥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뭐 갑자기 생각난다. 예를 들어서 곱창 생각난다. 야 오늘 저녁에 곱창 먹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가 먹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번 연락했을 때 약속 나 이번 주 주말에 언제 시간 되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봐도 이거는 사실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곱창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히 뭐 제가 곱창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해도 좋을 법한데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 6분 정도 통화를 하시다가 먼저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잘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약간의 노련함이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것 같았고 전화를 오래 끌면 안 된다라는 미루코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잘했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우리 진짜 버섯종골님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끊을 때도 나중에 또 연락해 라고 하면서 끊지 왜 그냥 끊었어요. 약간씩 조금 노련함이 얘가 초보적이니까 아직 처음이라서 그래서 약간씩 노련함이 떨어지긴 한데 당연한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끊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습관을 들여가지고 항상 나중에 연락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연락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할게 그런 식으로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에 연락할 때는 끝날 때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지금 글을 적는 오늘도 연락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선장이 되고 싶고 미루코 선생님 강의를 보며 너무나 미숙했던 성장으로서 정말 미루코쌤을 알게 된 것에 너무 큰 감사하고 큰 행운이 따랐기에 이번 2018년이 허무하게 보내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배워나가며 오프라인 모임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또 이 12월 9일날도 또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12월 9일날 카톡한대요. 뭐해라고 보냈고 나 친구랑 만나러 울산 갔다 왔어. 그래서 재밌었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괜찮았는데 춥더라. 알바하고 있어? 많이 추워졌어. 감기기 조심해. 응, 알바하고 있어. 그렇네. 밖에 안 나간 지 꽤 오래돼서 언제 이렇게 추워졌나 싶어. 그래서 알바한다고 힘들겠다. 밥 잘 챙겨 먹어. 응,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또 연락할게. 그랬더니 응, 알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버섯종골님 이렇게 하지 말고 연락을 지금 몇 번째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만남의 빌미는 언제 잡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나는 만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는 뭐 곱창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연락이 몇 번째예요 도대체? 참. 빨리 해요. 버섯종골님. 너무 타이밍이 늦어. 이거 4번씩이나 연락을 했는데, 지금 총 연락이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늦어. 이건 이미
그 빌미 잡고 데이트 약속도 이미 잡았어야 돼. 이거는 약간 늦어, 약간. 근데 아무튼 뭐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또 기회는 있겠지만 약간 타이밍 늦어요. 약간. 예. 저였으면 벌써 이거 약간 늦어요. 약간.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뭐 잘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제 연락해서 잡아보세요. 예. 질문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죠? 약간 지루함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제가 맨날 하라는 대로 왜 안 해요?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잖아요. 그죠? 자, 질문 첫 번째가 지금 상대방 상태가 어떤 걸까요? 뭐 좋죠. 두 번째, 질문 2번. 상대방에게 계속 이런 접근 방식이 나을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대로 그걸 잡으려니까요. 약속의 빌미를 잡고 그 다음에 예? 뭐 1시에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은 버섯종굴님이 별 의미 없이 계속 질척대는 행동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입김이 왔을 때 해야 된다. 입질이 왔을 때 땡겨야 된다니까. 이 낚시를 할 때도 너무 내가 물고기가 다 물리고 침착하게 낚는 건 좋은데 이게 미끼를 다 먹고 가버리면 어떡해. 참. 그러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걔가 또 먹으러 오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왕 할 거 셋불도 당김에 빼야죠. 이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까? 예. 괜히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요, 이거. 예. 질문 3. 12월 24일 어디서 만나는 약속은 있지만 정확히 몇 시에 만나자라고는 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계절 학기를 해서 당일날 제가 언제 수업이 마치는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확실하게 제가 말해줘야겠죠? 12월 24일날 만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12월 24일날 만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응?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나면 되지. 왜 꼭 12월 24일이야? 이게 엄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예. 안 돼. 예. 그 전에, 차라리 12월 24일날 안 만나더라도 다른 날 만나요. 예. 안 돼. 이런 거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특정 날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왜 이게 12월 24일이 뭔데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만나려고 그런 거야? 몰라 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게 어떤 특정한 날에 스페셜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나랑 있는 이 순간이 스페셜해야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같이 있는 이 순간을 스페셜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스페셜한 날에 내가 그게 찾아가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버섯종골님과 있는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예. 질문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당일날 분위기 좋은 가게를 예약을 해놨다고요? 너무 센데? 이게. 자, 이거 참. 그날 조금 어색해하고 긴장할 것 같아서 긴장을 풀어주고 밝고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거 24일은 무슨 왜 디너를 예약을 해요? 이건 엄청 부담스러워. 차라리 곱창집에 데려가요. 곱창집에. 여자들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데려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랬다니까 참. 그럼 관계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것도 관계가 좋을 때 한번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관계가 좋을 때 한번 이런 것도 이벤트식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한번 이런데 좋은 데 가서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판을 깔아놓는다라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응? 이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예. 차라리 그냥 잘 만나다가 한번 그냥 진짜 분위기 좋은 호텔 같은데 한번 호텔에서 좀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밥도 나오고 디너도 같이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연말연시에 그런 호텔 잡는 것도 힘들기는 한데 그렇게 한번 이제 좀 비싼 몇십만 원 하는 호텔 같은 데 잡고서 한번 둘이서 좀 편안하게 쉬다 가는 거 이 정도는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근데 호텔 못 잡아요. 이럴 때 진짜 여러분도 호텔 안 잡아봤죠? 안 잡혀. 이게 없어요. 방이.
방도 없고 너무 호텔 가도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거기 있는 무슨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좋은데 좋은데 뭐야? 무슨 쉐라톤 호텔이나 이런 것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쉐라톤이나 뭐 힐튼 호텔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너무 잡상인들이 특히 많이 와요. 그때.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기도 힘들고 시설을 못 이용해. 예. 아무튼 그런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사이 좋을 때 한번 가세요. 예. 그런 데는. 여러분들 내일 또 봬요.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